오늘 날씨 많이 춥죠? 예,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 이렇게 오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부패박쥐 아카데미 임기생 청년 지도자 최고위 과정이 오늘로 11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한 몇 번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6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해병대 백령도 소대장, 해병대 포항사단 대대장, 해병대 김포사단 연대장, 해병대 교육단장, 준장으로 전역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한 군 지휘관으로서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박충조 예비역 장군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박충조 예비역 장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내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연합군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화장지를 보잖아요. 화장지를 보는데 화장지가 밖으로 나오게 보는 거야. 화장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보는 거야. 남자들은 겉에서 빼기 좋게 밖으로 보는데 여자들은 지저분하게 안으로 보는 그것도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하잖아요. 이게 그 조그만 차이인데 그것이 나중에 성격 차이가 돼갖고 당신은 내가 말만 하면 반대하고 시작해갖고 우리가 단체에서 카톡방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면 카톡방을 운영하면 항상 싸움이 시작돼. 나가는 사람이 생겨 항상. 그럼 초대하는 사람이 또 생겨. 나하고 초대하고 왜 그러냐? 잘라고 그러면 카톡 오니까 그게 귀찮아갖고 끊는 거야. 근데 올리는 사람은 이게 좋으니까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올리고. 그래서 끄고 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또 요즘 정치적인 문제 갖고 또 올리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단톡방까지 때려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뜰한 주부는 시장에 가면 콩나물을 살 때 콩나물을 깎아야 되고 말이야. 좀 깎아주세요. 막. 그래갖고 열심히 깎아고 사는데 나가 식당에 가서 밥 잘 먹고서 아줌마 팁 10,000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500원 깎고 가서 팁은 10,000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인데 이제 선택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쓰는 돈하고 저 사람한테 쓰는 돈하고 선택적이에요. 그 TV 탤런트 겸 배우 있는 김회장 그분이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 쭉 가는데 그 장터에서 장신구를 파는 할머니 이제 마치 중년한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 하니까 그때 파는데 앉아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김혜자가 가서 같이 앉아 가만히 뭐 살라다가 앉아갖고 같이 손잡고 같이 울었대요.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울다 보니까 그 손잡고 같이 울고 있으니까 웃고 이제 막 서로 까달대고 웃다가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장신구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장신구가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파는 게 뭐 얼마나 되겠대요. 한 10불 뭐 그 미만일 텐데 그걸 하나를 고르고 난 다음에 300불을 줬대요. 그냥 부부양이 일어나니까 여자가 300불 그냥 깜짝 놀라고 일어났는데 그 같이 갔던 유시와지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횡재하는 날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300불을 줬다. 우리가 제가 64년도에 고등학교, 인천 정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열심히만 공부하면 뭐든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뭐 대그룹 회장도 하고 뭐 다 했어. 뭐 의사는 의사대로 다 하고 뭐 법관은 법관대로 다 하고 뭐 이윤성 국회의원도 때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윤성 국회의원도 되고 뭐 다.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세월이 많이 변했어. 이제는 공부만 해갖고 되는 세상이 아니고 뭔가 하나가 특이해. 남보다 틀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공부가 특이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든지 남보다 특이한 게 있어요. 세월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어머니가 1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만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만나면은 언제 또 올래 물어보시는데 언제 또 올래.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뭐 해주길 기다리면서 어머니 언제 해주겠어요 기다리는데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해주는 거죠. 세월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다가 동북권을 해갖고 바르시아 조합해갖고 동북권을 뭉치고 서구와는 나토로 해가지고 대치하던 그런 기대로 소비에트 무너지니까 이제는 나라가 이제 안보에 대한 문제, 유럽에는 안보에 대한 문제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제 강대국은 역시 약속을 침범.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범하거든요. 그리고 또 종교가 달라지니까 또 가자지구에서 또 하마스 또 이스라엘 또 공격하잖아요. 이제는 종교적인 자유 공격과 갈등이 심한데 그럼 뭐 아랍은 아랍대로 똑같이 뭉치냐 그렇잖아요.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또 쪼여가지고 같은 아랍에 대해서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또 많이 쪼여요. 이제 세상은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옛날에는 뭐 행복했고 지금 세계 12위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제 국가예요. 근데 군사력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6번째, 6번째 강한 군대예요. 이 군대가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냐. 전쟁이라는 것이 국력 갖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국력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력과 전투력이 같이 묶여져 갖고 전쟁을 하는 건데 경제력이 없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탄약이 1년간에 1억 발이 들어갔어요. 소총 탄약방이 1억 발이 들어갔어요. 155mm 탄약이 하루 3,000발. 그럼 3일이면 9,000발 아니? 1년이면 100만 발. 100만 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소총탄하고 155mm 전차탄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박격포탄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인들 입는 군복 이렇게 보면은 이 군복도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 군복이 어떻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해군의 세라복 있잖아요. 세라복을 180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요. 1800년대 한 182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세라복을 보면은 이 앞이 터졌죠. 앞이. 이거는 헤엄칠 때 물이 들어가서 이게 엉키지 않도록 물이 술술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 지퍼를 양쪽으로 여는 거는 물이 빠질 때 지퍼만 넣으면 확 벗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성이 있고 평상시에도 뒤에 깃을 딱 세우면은 바람 부는 것도 막아주지만 배에서 타고 있을 때 소리 들리는 거를 이렇게 대고 좀 잘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딱 대고 좀 소리가 잘 들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 타일을 묶잖아요. 이 타일을 묶는 거는 물에 빠졌을 때 급할 때는 건지기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한 번은 상어가 왔을 때 발에다 묶으면은 자기보다 큰 거는 상어가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자기보다 길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 상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지는 나팔 바지. 나팔 바지는 바로 신발을 바로 벗어야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발을 바로 벗기 위해서 발을 바로 벗어요. 발이 금방 벗겨져요. 우리 전투복 육군들이 있는 점을 육군들에서 갔다 왔습니다. 육군들 전투복을 보면은 이게 단추 달려고 여기 단추가 딱 달려 있어요. 단추를 이 팔이 부러지면은 이 단추를 여기다 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위에 단추에다 걸어야 이게 부목이 되는 건데 요즘 전에 군에 있을 때 회의 때 할 때 보니까 군복에 뭐 지퍼를 달자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지퍼를 달자고. 그럼 지퍼 달다가 그 지퍼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전쟁하다가 지퍼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단추는 달면 되지만 지퍼는 못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복제일등을 만들 때 원래의 생각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그 위장복도 적외선에 촬영이 안 되는 위장복이 나와가지고 군인이 있어도 적외선에 촬영이 안 돼요. 그 복장은 옛날 위장복에 20배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요즘 군인들 대한민국 막걸리로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6위의 군사강국인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물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나 갖고 지금 이제 뭐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K2 전차. 이 K2 전차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었던 1980년대 만들었던 전차가 최신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만드는 기존 전차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안에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안에서 다 보이고 포를 쏘면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배가 흔들리는 거 다 조정해갖고 맞추게 돼 있으니까 명중률도 그리고 누가 나를 향해서 포를 쏘면은 날라오면은 누가 어디서 포가 날라오는 걸 다 미리 알고 여기 나가서 미리 맞히는 미리 붙이는 그런 자기 방어 이런 전차가 있으니까 지금 뭐 레오포드 전차니 에만 전차 같은 거 갖고도 우리 K2 전차를 못 이기는 K9 자주포 이 K9 자주포도 자동적으로 장전하고 자동적으로 사격이 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사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에 사격을 하는데 남들은 3발 쏘는데 우리 6발 쏘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이게 프로펠러 자주 움직이면서 그렇게 트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험진한 사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비들은 거대에 뭐 천무, 다연장 로켓 뭐 이런 것도 미국은 6발 하이박스 갖고 6발 갖고 우크라이나전에서 히트를 쳤는데 우리 12발이 나갔는데 12발이 한꺼번에 12발이 나갔는데 그 12발에다가 대륙 탄도탄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유도탄을 집어넣어가지고 거리도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도 또 얘기해서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 우리가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경제는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니까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게 뭐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핵무기를 만들면 핵무기만 만들면 뭐 스토가 수도 있어야 되니까 유도탄도 만들었다. 유도탄과 핵무기를 만드는데 전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기를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에 연평도 그 폭격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해병대 그 연평도에 저기 폭격을 했을 때 그 포탄 분석을 해보니까 포탄이 불발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한 300발을 쐈다면 불발이 150발이에요. 150발이 떨어질 때 그 포탄 떨어지는 150발은 살상 범위가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45도로 떨어진 요각만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K9 자주포에서 대응하면서 또 자주포는 하늘 50m에서 그냥 땅 던지면 축구장 하나가 날라가요. 축구장 하나가 날아가는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르갈 때 우리 두 명 죽었는데 북한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쳤죠.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뭐 난리 났으니까 뭐 도망간다고 그래갖고 막 처벌한다는 첩보도 나오고 막 뚫리니까 연평해전이라고 해서 2000년도 월드컵 때 한참 그 우리 배가 격침됐을 때 그 월드컵 그걸 뭐 안 보고 뭐 대통령이 뭐 일본에 결승전 갔다고 마지막에 그때 연평해전 우리 배한테 격침당했죠. 그때 적 배도 격침당했죠. 근데 그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쏘지 마라, 먼저 쏘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쏘지 말라니까 자꾸 오면 우리 배로 박아야 되는 거야.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게 쏘지를 못하고 배를 앞대가리로 막 배를 막 못 맞게 앞으로 막고 막 그러니까 우리 배는 앞에 손상이 많았죠. 막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저쪽에서 포함은 자만히 포를 겨누고 있다가 이제 딱 쏘갖고 이제 우리 걸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동하면서 이렇게 막 맞고 막 그러다가 이제 상황에 붙었는데 결국은 우리 배 저기 가라앉고 그쪽 배 또 가라앉고 또 두 척이 또 파손되고 가고 있는데
그때 포탄, 그때 그 무기체계를 보면은 그쪽에 있는 북한의 해군들은 서로 이렇게 조준경을 대갖고 이렇게 맞추는 거야. 계속 맞춰갖고 배가 막 움직이는데 이걸 맞출 수가 있나? 이렇게 맞춰갖고 막 해야 되는데 발로 맞춰갖고 다 손을 돌려 맞춰갖고 발로 눌러야 사탕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맞추면 또 배가 요동치니까 쏘면 하늘 날라고 밑으로 떨어지고 막 해요. 근데 우리 해군에 쏘는 단포는 쏘면은 그냥 배가 움직이는 대로 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배가 움직여도 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항공모함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흔들거리고 배가 비행기를 내릴 때 배가 가판이 이렇게 되면 비행기 못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배는 가판은 고정해요. 그래야 비행기가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판이 움직이면 비행기가 따라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이게 결국은 무기체계가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돈 없으면은 전쟁도 못하고 지속도 못하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첨단 무기가 없다고 살상력도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까다로워졌다. 여러분들 다 그런 해병대 출신입니다만 해병대가 주둔하는 지역은 앞으로 전쟁이 제일 먼저 일어날 지역이에요. 항상. 왜냐?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하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전쟁한다면 빨리 장기전하고 딱 끝내고 정치적으로 빨리 협상해갖고 끝내는 지역을 택하지 쭉 가고 지구전으로 해갖고 하면 돈이 없는데 전쟁을 못 하잖아요. 지구력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기습해갖고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협상해갖고 딱 그래갖고 이익을 택하는 그런 작업을 택해야 되는데 육군 지역이 쭉 내려오면은 육군 지역을 쭉 따라 나면 들어가면 우리가 따라가 그 길로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에 아지가 오더라니까 우리 길에 지간 지역을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우리 육군이 지상군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는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이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서지역. 제가 강화도 쪽에 있는 보름도, 말도, 주문도 뭐 제가 연대장에 있던 지역인데 그 말도부터 제가 그런 지역은 딱 점령했다가 막 협상으로 이제 뭐 협상하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해갖고 이권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무도 5개 도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령해놓고 나서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거예요. 그 해병대는 평상시부터 당해야 되고 무기체계도 잘 갖춰야 되고 전에 연평도에 포격 나왔을 때 해병대 대응을 바로 해갖고 이제 훈련 중이었다가 바로 이제 복귀하고 사격을 했는데 요즘 이제 전에는 그 대통령 통수권자가 절대 쏘지 마라 허가받고 쏘라 허가받고 쏘라 그래갖고 맞고 난 다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라는 게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고장서 때리면 괜찮은데 때리고 또 3일 있다 가서 때리면 그때 내가 봐야 돼가 되는 거지. 이제 그 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 한 방 때리면 딱 때리면 정상방위가 되는데 한 대 맞고 나서 3일 있다 가서 때리면 그때 내가 가야 돼가 되고 저쪽은 피해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적시성, 군대는 적시성을 갖고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김관진 전에 국방부 장관이나 지금 뭐 국방부장을 하는 얘기가 즉시 보고 없이 즉시 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쪽에 도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걸 나오거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가 때리면 바로 안에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제 그 정답이냐는 아까 내가 처음에 뭐 화장지 거리 하는 것 같이 뭐 얘기를 했지만 좀 틀릴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그 해병대에 있을 때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아요. 그때 부모들이 쭉 따라와요. 그럼 해병대 그 병들하고 같이 따라와서 부모님도 좀 부모님도 모시고 강당을 모시고 와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그냥 군대 생활 한 년 동안 어디 가서
비고 돌고 해갖고 어디 가서 가끔 농땡이 피고 어디 가면 편하게 쉬고 그다가 또 꾸중 듣고 뭐 이런 군대 생활하기 원하냐 아니면은 군대는 사람답게 진짜 열심히 남자답게 군대 생활하고 집에 돌아오길 바라느냐 아마 그걸 원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교육을 시키다가 안 된 거는 학교 교육으로 넘어가고 학교 교육에서 안 된 거를 마지막 군대로 보내는데 군대다 그리십시오. 이 군대는 군인 정신을 주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임무를 부여하면 틀림없이 해내는 방법도 찾아내는 것도 가르쳐서 보낼 테니까 믿고 맡깁시오. 지금 해병대 자원이 참 좋습니다. 입대하는 자원이. 해병대 자원을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입대한다면 그 중에서 800명은 재학생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아들을 전부 해병대예요. 왜냐? 내가 교육시킬 거를 군에 맡겨놓고 교육시키는데 뭐 공짜로 교육시켜주는데 다 보내요. 그 재벌들은 자기 애들은 다 해병대로 보내요. 엄한 군대에서 엄한 군대. 그러니까 애들 보면 다 싸워요. 내가 소대장 때 월남에서 소대장 때 남진이가 있었어요. 남진 가수 네. 남진 진성남 태원 그때 월남 같이 내가 중대에 갈 때는 임채무가 내 밑에 대원이었어요. 맨날 그 TV 타자트 연습한다고 그러고 맨날 그 106mm 사수했는데 그 다음에 대대장 되니까 그때 누가 김은국이 맨날 막 이게 기타 치고 하는 거 연습하고 막 근데 이제 내가 장군장 올라왔으니까 현빈이가 된 거더라고. 현빈이가 된 거더라고. 군대 가서 다 잘했어요. 이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잘해요.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우리 해병대가 교육을 참 잘 시켜요. 여러분들 뭐 부모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라. 넌 그 공부 성적 낮고 넌 내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또 말을 듣지 그러는데 공부하는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착해라고 착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병대에서 군수품을 애호하도록 시키는 거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모자 하나를 내무실에서 훈련 교관이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놓고 집 앞에서 모자 없는 사람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게 모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혼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자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라고 바꿔요. 수통이 하나가 또 없어요. 야, 수통 없어지면 나간다 수통이 하나 없어지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군수품은 막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예요.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러니까 군수품을 애용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 살짝 감추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군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 군인 정신을 어떻게 주입시키냐면 군인 정신이 약간 주사기를 놓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 정신은 여러분들 그 자녀들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줄 똑바로 서야 했고 줄 맞춰서 걸어가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따라하잖아요. 군대를 바로 제식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걸이 시작하면 좀 잘 걷던 사람이 발하고 손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식교련, 그다음에 구보, 군갑 이 세 개가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기술은 각계 전투이, 술탄 출격, 사격 뭐 이런 건 이제 전투 기술이고, 그래갖고 군인이 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쟁터를 다녀왔는데 월남에서 우리 월남은 옛날부터 몇백 년 동안 외국의 팀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이야. 근데 우리 남부 베트남에 갔고 북부 월남에는 이제 호지민이가 거기서 이제 통치하던 북부 월남인데, 근데 남부는 북부 월남이 공산군의 베트콩이라고 그래갖고 베트콩들이 갖고 이게 완전 겔라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 작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잠들만 하면 건드리고 잠들만 하면 건드리지 않고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편자병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피곤하게 만든다. 계속 피곤하게 만든다. 잠달라고 그러면 건드리고 그 강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 병사가 있다가 이제 매복 작전을 나가고 매복을 나가면은 상황이 붙어요. 총알. 어쨌든 우리가 적과 싸울 때도 있지만 미군이 월맹군하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총알이 예강탄을 총알 쏘면 5발 하나씩 예강탄이 붙어 있는데 예강탄이 하늘에서 그냥 갔어요. 그 가운데 월남탄도 소 타고 지나가요. 소 타고 지나가고 총알 하늘로 막 날아가니까 가운데는 소 타고 지나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을 2차 대전 때 10만 발당 사람 1명 죽였어요. 10만 발 쏴갖고 사람 1명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소탄이 많이 죽였어요. 제가 소대장할 때 대통령이 도망가기 때문에 일제 해결을 했어요. 44명이 연말로 쏴갖고 계속 했는데 결국 잡았는데 가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쩍쩍해지는 게 발목이 하나가 없어요. 발목이. 발목질에. 44명이 쐈는데 발목 하나 맞춘 거예요. 발목 맞췄는데 이 발목이 50m 앞에 떨어졌더라고요. 발목 하나 없이 50m를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이렇게 매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찌차가 쭉 지나가다가 뻥 하더니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월남군들이 이제 대의가 돼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 데리고 뭐 이동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뻥 넘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여자들이 막 우는 소리가 나면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보더니 쫓아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더니 찌차를 그냥 막 드는 거예요. 찌차를 막 들어가고 엎드려 받치고 애를 끄는 거예요. 애를 4명을 끄는 애를 4명 끄는데 가만히 보다가 야 도와줘 그래갖고 보냈더니 우리 병사들이 4명이 갔다 들질 못해. 4명이 들지 못해. 여자가 혼자 그걸 들어갖고 버티고 애를 꺼냈어. 그래갖고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은 뭐 다 식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갖고 그걸 꺼내고 베트남 그 다낭 병원으로 우리가 헬리콥터를 넣고 후송을 시켰는데 나중에 미군한테 물어봤더니 여자가 척추가 3마디가 나갔답니다. 3마디가 나갔는데 그 들어갖고 애를 4명을 꺼냈더라고. 그걸 우리 병사들 4명이 집사를 들기도 끙끙대고 드는 걸 여자가 혼자 봐라. 그러니까 어머니 강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월남에서 보면은 이제 짜리동 작전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일개 중대를 대통령 일개 연대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전부 몰다시키고 퇴퇴했는데 그때 우리가 확인한 걸려있는 시체만 240명을 건졌어요. 베트남 군대는. 우리 피해는 한 15명이가 됐다. 그래갖고 훈장이 태국문장 2명을 태국문장 타고 나머지 을지, 화랑, 충무원 쫙 탔는데 그 바람에 그때 와있던 미 해병대 장군들 부탁하게 갖고 그 연합군 장군들이 와갖고 놀랄 정도로 전과를 축하해요. 저는 그 작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있을 때 또 하나의 작전은 있었는데 월남에서 70년 만에 최대의 홍수가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 홍수가 내렸을 때 매복을 나갔는데 물이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월남에는 평지인데 우리는 고지가 뭐 200고지, 300고지, 500고지 되는데 5고지만 돼도 높은 거예요. 5고지는 5m예요. 그러니까 땅 이렇게 있다가 5m 높은 고지가 5고지야.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5고지도 차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5m 위에 올라가 있는데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얘기하고 빠졌는데 인접 중대 소대가 못 빠졌대요. 근데 못 빠지니까 그 소대에서 무전기로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대장이 저는 소위 교동에 왜
43명은 이제 하직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방법이 없다네요. 물이 차오르는데 꽉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위치는 좌표 000이고 여기에 총 몇 점과 무전기 몇 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 철수하는 도대가 그 한도 됐기 때문에 전 무전기가 다 들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여단장 마스터가 장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갖고 수색대에다가 보내갖고 가서 소대장 태워갖고 와. 장교는 줄 수 없다 해갖고 소대장 태우라고 해갖고 소대장 보드가 막 왔대요. 와갖고 그 좌표를 그 시럽같이 비가 내려오는데 공포트에다가 서치라이트 달아갖고 혼자 찾아왔어요. 받아갖고 결국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소장이 이거 막 박수 치고 막 그래 탔는데 소장 태우고 난 다음에 소장이 딱 가니까 김상가 어디 가는 거야? 전 소장만 태우라고 했는데 촉팍 꺼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다. 차 배돌려. 배돌려. 전 소장 태우라는 지시밖에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러지? 배돌려. 아니면 쏴줄 거야. 그래갖고 배돌려갖고 자기 병사들한테 가갖고 손잡아. 뽀도 까딱까딱 뽀도 다 잡은 거야. 43명이 뽀드를 다 잡고 뽀드 줄이 쭉 왜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친 놈은 뽀드 위에 올려놓고 까딱하는 놈은 또 괜찮은 또 내리고 했고 그 44명이 뽀드 하나 매려갖고 그 매년 사이에 꼬강 넘어가고 키를 다 넘은 거예요. 그래 다 살았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단장이 궁금하잖아요.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그냥 아침에 와보니까 뭐가 보니까 개미 같은 게 꼬물꼬물꼬물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드 옆에 사람이 옷을 입으면 개미같이 꼬물꼬물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드 꼬물꼬물하게 다 말려있거든. 그래갖고 그거를 건지는데 밧줄을 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사대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여단장이 살아서 고맙다고 병사 하나도 안아주고 막 그래서 다 마지막에 소지하게 공포들을 끝에다 묶고 다 해주면서 소대학 이상 없이 복귀했습니다. 여단장이 근데 그 사람은 훈장이 없어요. 왜냐? 훈장이 전과를 세워야 훈장이 있는데 이 전과가 아니잖아요. 내 대원 살린 건 전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훈장 제도가 잘못됐다고 내가 이제 본토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리저너블 메리지라는 훈장이 있어요. 명예훈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군의관도 타고 또 목사도 타고 수녀 식구도 타고 이런 훈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동거를 했을 때 주는 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이 아니고 우리는 무공 훈장이기 때문에 무공을 세워야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내대원 살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그 소대장할 때 작전을 잘한다고 대대장이 해고 탔을 것 같아요. 박준정, 너 오늘 이렇게 백두공 이렇게 대대가 지나가는데 네가 길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절대 기도비비기전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하여튼 죽더라도 하여튼 기도비입을 내면 안 된다. 하여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맹 돌다 깜깜해지고 난 다음에 저쪽에 탁 떨어져갖고 거기 내복을 거기 뭐 대통령들이 지뢰를 많이 부숴갖고 참 힘들죠. 그래서 하나 들어갖고 설치해가지고 지뢰 제거해갖고 탄지해갖고 진지를 다 파고 매복지를 조성해갖고 크게 막 설치하고 총까지 다 놓고 있는데 이제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12시부터는 계속 기다리고 긴장인데 물 먹다가 한 놈이 목이 걸렸어요. 물 먹다가 목이 걸리면 계속 기침하잖아요. 이게 죽겠는데 이게 그래서 분대장한테 불렀어요. 분대장 외복 옵니다. 못 옮깁니다. 지금 여기 어디 저 지뢰 같은데 어떻게 옮깁니까? 못 옮긴다. 그랬더니 못 옮겼죠. 대검을 그냥 서럽게 그냥 듣자. 그래도 못 옮길까요? 그게 또 말하고 또 한 번 옮겼거든. 그 분대장은 나한테 대검을 한번 흘렸죠. 그래가지고 진지를 위치를
200m 뒤로 옮겼어요. 200m 뒤로 딱 옮기고 나서 옮기자마자 이제 호를 팔라고 막 엎드렸는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포탄이 떨어질 때 우리가 있던 자리, 금방 있던 자리, 기침했던 자리, 거기에 포탄이 40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죽었죠. 그래갖고 옮기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죽었다고 이제 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잡은 거지. 계속 공격전이 벌어졌고. 그렇지. 상황이라는 전쟁이라는 걸 느꼈어요. 소대장을 하면서 처음에 월남을 갔을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작전을 나갔는데 처음에 소대장이 무슨 소대장이 사관학교 나왔다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만 들어서 보는데 그 대통령이 도망가다 굴뚝으로 들어갔어요. 요 굴로 들어갔는데 이 굴에 들어가면 틀렸게 굴 입구가 있던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연막탄을 이제 몇 개를 집어넣어. 그러면 들어가는 데서 밖으로 빠지면 도어서 연막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만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데 안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이 안 맞추니까 나하고 소대장이. 근데 내가 눈이 좀 더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소대장이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탄 6발, 권총, 프라시, 대검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끈 하나 내 발에 묶고 들어가요. 내가 들어간 장소에 배에서 내가 죽으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나 죽으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시체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내 발에다가 끈 묶고 이제 대원들 내가 들어간 대로 끈 풀어주는 거지. 그래갖고 그 불이 아주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그려 앉아갖고 걸어갈 정도, 쪼그려 앉아야 될 정도의 높이고 폭도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불을 때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그마니까만 살짝 있는 거예요. 또 꼬부라지면 거기 술잔 하나 던져서 꽝 터지고 난 다음에 술잔 지나가면서 또 꼬부라지고 또 꼬부라지면 또 술잔 던지고 우리가 끝에 가니까 딱 그지가 다리고 4명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술잔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마지막 푹 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철학해 봤더니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얘네만 다녔고 나왔는데 그때 그 군화에 보니까 군화가 있으면 군화 여기 가격에 대검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푹 찍어서 내가 발도 나간 게 내 군화 발바닥에 거기 찍혔더라고요. 발바닥에 찍혔고 그 총이 그 대검이 거기 찍히는 바람에 걔는 내가 그걸 발로 움직이면 대검을 놓치고 난 대검을 찔리고 그래갖고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터에도 내 그 군화가 나를 살려줄 누가 월남은 희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뭐 밀림지대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쥐도 살아야 되잖아요. 쥐는 다 가다 헤엄 딱 치다가 금방 넘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쥐도 빨리 언덕 비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지붕으로 피하면 쥐들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있어요. 미라에서 막 절사적으로 올라가면 죽으니까 쥐들이 절사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냥 쥐가 얼마나 크냐면 팔뚝만 해요. 쥐가 팔뚝만 해요. 고양이가 쥐 보면 서로 못 죽거든요. 고양이가 뭐 싸워도 뭐 입을 물어갖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만한 쥐가 다니니까 고양이나 쥐나 서로 못 붙잡으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런 쥐들이 옆에서 막 기르면 징그럽죠. 뱀은 뱀대로 다니고 뭐 그런 작전이에요. 게다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선배가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한 29년 됐을 때 이게 약간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는 게 부모님 처갓집에 있는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제 처남들 오라고 그러고 또 본가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 시동생들 시누이 다 오라고 그러고 자기 자식도 다 불러고 거기서 뭘 줬냐면 감사장을 줬어요. 감사장 자기 부인한테 그러니까
뭐 이영순 이 사람은 몇 년 결혼한 일에 자식을 뭐 누구는 공부 잘 시키고 잘 교육하고 남편 애도 잘하고 그래갖고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만들도록 했으므로 우리 온 가족의 이름으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해갖고 감사장을 대가족 대표 그 남편이 써 이제 감사장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장인 장모 뭐 하는 게 다 박수치고 애들 박수치고 어차피 기념품을 준비한 거 아니야? 상한 그 결혼기념이나 뭐 준비해줄 거 아니야? 상품을 만들고 애들도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잘 똑같이 해갖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부인이 그거 갖고 울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이 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내 남편, 내 부모, 우리 시부모들, 내 애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주는데 더 이상 무슨 보람이 돼? 그래갖고 막 엉엉 울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그 인간관계가 이게 참 뭐 허날 때가 많지만 제가 백령도에 처음에 이제 소재하고 갔을 때 우리 이제 중대장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값이 없는 거야. 술값이 없으니까 자꾸 애들 쌀을 이제 쌀한 동아리 갖고 와서 술 먹고 뭐 이렇게 술 먹고 또 기름 없다면 기름도 한 조각만 갖고 와서 술 먹고 뭐 그러니까 이게 애들 밥을 먹는 게 보면은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밥이 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한테 애들 밥이 이렇습니다. 새끼 나 이렇게 막 기합 들어요. 그냥 한 3번이나 들어가 제가 왜 기합 줬습니까? 또 기합. 제가 그 다음에 권총을 갖고 들어갑니다. 중대장 식단장제는 자살하기 시작했어요. 중대장 자격 없습니다. 이런 지휘관이 우리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자살하겠죠. 사관학교 나온 자판한 소위대 되니까 자살하겠죠. 그랬더니 중대장이 왜 이래? 박사님 왜 이래? 저는 이런 중대장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항명이 되니까 하극상이 되니까 자살했죠. 그분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것도 안 했어요. 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만난 게 한 30년쯤 지나서 만났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장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날 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학생들한테 교회 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대장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사람 됐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장이 된 거는 그때 내 부하 덕분이다. 내 부하 소대장 박소희 덕분이다는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게 그 보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대의 달고 원담에서 갔다 와서 중대장을 할 때 김포에서 쭉 배치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야. 애들이 쌀이 자꾸 모자라다는 거예요. 쌀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고 강추 불러봐. 얼마나 받아내서 불러봤는데 쌀이 두 얼마가 미는 거예요. 쭉 따져보니까 부중대장이 그때는 다 못 살 때니까 자기 월급 다 집에 보내고 가족 부모 보내고 나서 쓸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차라리 그럼 내가 내 월급을 반 나눠주지 그래갖고 헌병대 전화가 왔어요. 군법회의를 시키라고. 그게 헌병이 벽차 타고 왔어요. 쫙 가지고 와. 그 부중대장은 소가 피하고 갔어요. 수갑을 재갖고 보내니까 난리가 났대요. 그때는 김포 여단식 때인데 여단장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 장교를 말이야 구속시키는데 말이야 허가도 없이 말이야 구속시켰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군법회의 못 갑니다. 군법회의 시켰습니다. 보안부대스 말라고 헌병대에서 오고 말이야 막 풀어주라고 막 난리 났대요. 그래서 또 안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뭐 중대장이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대대장이 자 그래갖고 결국 풀어준다. 그래갖고 사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동아대학교 나온다는데 동아대학교 제대하고 나서 거기서 기업체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얘기하는 게 중대장님 그때 참 그때 참 생각하면 제가 눈물 납니다. 우리 선배 중에서 그 월남전 전투하다가 총알을 여기 스친 사람이 여기 화상을 입어갖고 이 목에 총알이 스쳐가지고 화상이 싹 가먹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가만히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뜨면 총알이 아무도 안 스칠 텐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밤부터 그부터 내가 이렇게 뜨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사는 거고 요거는 죽었을 텐데 기분이 따라서는 참 나는 운이 참 좋았다. 근데 내가 왜 운이 없지? 이거 조금만 더 피했으면 안 다쳤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소대학을 마치고 대장이 작전 보좌관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올라갔더니 대장하고 작전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데 대장이 막 지시하면 막 병 무전기 갖고 말해주고 저 어디로 옮겨라 막 지시하고 그러는데 그때 밑에서 대통령이 막 총알을 막 쏘는 거야. 그냥 막 총알을 헬리콥터 오니까 밑에 총소리 얼마나 좋아요. 쫙 쏘는데 그래 하여튼 용케 안 받고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총알이 이제 20대가 넘어요. 20개가 넘어요. 요렇게 한데 여기 지나가고 요렇게 한데 여기 지나가고 하여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 총알이 다 가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운명이라는 걸 내가 살폈잖아. 내가 월남 가기 전에 그 포항에서 이제 내일은 이제 월남 간다고 그래갖고 우쩍 해갖고 이제 포항 시내 나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앉아 계시네. 내가 방화 아저씨한테 스님한테 차 한잔 갖다 드리라고 원하는 거 갖다 드리라고 내가 살 테니까 무조건 원하는 거 드리라고. 그때 이제 스님이 마시고 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전쟁터 나갈 사람이 뭐만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태평양에서 쪽박을 잡고도 살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죽더라고요. 그 이제 월남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원칙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는 매복을 내가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절대 기도비닉을 노출하면 안 된다. 기도비닉 해다 노출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기침하는 것 때문에 옮겨갖고 살았잖아요. 또 우리 동료 또 친구는 이제 주간에 매복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뭐 배통이 이동하는 진지에 가서 매복하고 있어야 못 움직이잖아요. 낮에는 못 움직여요. 이렇게 멀리다 또 매복대가 보이니까. 그럼 모든 게 딴 데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복을 하는 건데 다 보이죠. 근데 지금 안 나가고 길가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애들랑 같이. 아이고 뭐 부비치력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안 놀고 있다가 대장이 생각도 타고 지금 매복대 위치 연막탄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그냥 또 들어가래 갖고 막 전도 들어가요. 막 들어가는데 대장이 보는 앞에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막 지뢰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뢰가 터져갖고 대장이 보는 앞에서 3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3명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장이 뭐 황당하잖아. 내가 안 갔으면은 이럴 수는 않을 텐데. 전 소장 저놈이 좀 잘정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했으면 할 걸 원칙대로 안 하고 죽는다. 내 친구가 뭐 상하학교 나온 사람이 이리 남성고등학교 나온 친구하고 또 광주 사내지역 나온 고등학교 나온 친구 2명이 죽었는데 그 친구들이 왜 죽었냐? 작전하다가 지뢰가 터져서 부비트랩이 터져서 죽었는데 죽은 데가 보니까 표가 안 나와. 왜 표가 안 나왔지? 방탄조끼를 이렇게 더우니까 방탄조끼를 열고 있는데 이 방탄조끼가 열린 그 사이로 요만한 파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데 죽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 심장 쪽에 이렇게 따끔하게 빨간 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점. 거기에 부비처럼 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 방탄조끼만 잠궜으면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원들을 가르칠 때 어떤 경우에도 이 방탄조끼를 잠궈라, 철거를, 그리고 적이 온다고 해서 영화식으로 서서 막 쏘고 가고 엎드려서 나무 뒤에서 숨을 쏘라. 그래야 나를 못 맞을 거 아니야.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작전 나가기 전에 그런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술사를 이렇게 굴려고 터뜨려버려요. 그럼 꽝꽝 터지면 막 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들이 안 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훈련시킬 때 이제 전회를 돈독하게 해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방법이 있어요. 선착순. 선착순 같은 거를 군대에서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선착순. 군대 가면 선착순 하는 게 일인데 선착순 시키면 처음에는 막 1등하는 사람 막 1등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이제 기합 주죠.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앞에 사람을 또 협조신분장으로 앞에 사람을 또 기합 주자. 그러니까 이게 앞에 속 기정 같다고 이게 중간쯤 애매없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조정하는 기합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줘야 이제 전회가 발휘되는 거예요. 해병대 이제 우리 훈련 받을 때 사관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호위가 달고 4개월 동안 훈련을 할 때 그때 훈련할 때 창원까지 상남에서 창원까지 약 10km를 구보하는 거예요. 10km 무장 구보를 했는데 오늘 10km 무장 구보를 시작한다. 무장 구보 못한 사람 나와. 그러면 나오지 어쩌면 배탈이 나고 어쩌면 다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피하고 되게 좋고 다시 들여버려. 또 그래. 오늘 훈련하는 못한 사람 나와. 그럼 또 나와. 그럼 또 계약 또 들여. 한 서너 번 계약 주고 그 다음에 안 나와. 그죠? 그러면 웃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연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목 빠지고. 그래도 당연히 못 빠지니까 부르면 못하니까 나와. 계속 기합 받으니까 이런도 기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할 사람 없다 생각하고 바로 훈련을. 그래갖고 출발하고 넌 따라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km 갔다가 이제 오니까 한 700m인가 800m인가 쭉 그리고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다가 넌 돌아와 그러니까 다시 쭉 그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자기 돌아왔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우리는 갔다 왔는데 돌아왔는데 훈련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연병장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같이 700m 돌아오고 오다가 빵도 사 먹고 뭐 쉬었다가 오고 말이야 지난 사람들 보고 얘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고 우리 저녁 때까지 훈련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밥도 안 먹고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오니까 오늘 기관들은 저녁도 없다. 저녁도 없으면 목욕도 없다. 그냥 바로 시키며.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또 무장구고 또 하는 거야. 오늘도 창원구보를 진짜 20km 못할 사람 나왔대. 아무도 안 나와죠. 그러니까 못 빠지고 사람, 달 보이는 사람은 그대로 다리 보이는 상태 있잖아요. 그 사이 너 뒤따라와. 그러고 가니까 한 800m 끝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넌 뒤 돌아와. 근데 우리가 안 가는 거야. 제자리에 탁탁 서갖고 총으로 단가를 만드는 거예요. 총알을 단가를 만들어갖고 그 친구를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고 교대 그때 들고 뛰는 거예요. 교대 그때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귀하니까 오늘 훈련 수고 많았다. 지금부터 자유시간. 그러니까 이 전후회라는 게 밴도 있냐 아니고 가니까 전후회를 주소로 놓는 것도 아니고 전후회는 그렇게 전후회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서 그런 전후가 포위당하잖아요. 야 박준경 나 지금 포위당했다. 어디라고 연락을 해. 무전기 바꿔갖고 나한테 연락을. 그럼 중대한테 우리 동기가 포위당했는데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그냥 몇 개 인원이 적은 거는 인접소대 또 연락해갖고 가서 내가 그 포위된 걸 구출에 빼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후회라는 거죠. 전후회가 달리 전후회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임무와 중심인데 뭐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임무를 달성해 그 달성하는 과정은 사실 정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를 잡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작전하다가 쾌란 지역에서 물도 안 나오는 그 산꼭대기에서 마지막 작전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전부 입이 전부부터 한 3일째 물을 못 먹으니까 입이 다 불었어요. 오줌도 맞아 먹고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밑에 있는 전령이 내가 막 이렇게 탄 것 같고 물이 갈라지고 오는 거 보더니 그 가운데 계곡에 물 들어간 거예요. 그쪽 계곡을 사이에 두고 베트남 정규군하고 우리하고 둘이 대치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거기서 포탄을 쏴가지고 제대로 쏴지지도 못하고 떨어진 거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가운데 떨어지니까 이 사람도 못 가고 저도 못 가죠. 근데 그걸 대원이 가져가서 물을 떠오는데 수중에 물을 둘을 떠왔는데 무릎하고 양팔하고 전부 피야. 이 호복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산을 호복으로 겪어갖고 수중에 물을 둘을 떠온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야 고맙다 해줬으면 갖다 놓으니 대차게 발로 차버리죠. 나이만 누가 너 이런 거 하라고 시켰다 고 물 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난 이런 거 안 먹어. 그리고 물 하나 떠가지고 포로만 줘요. 포로 같으면 포로는 물 먹으면 물다 쏟아버리고 버렸대요. 그러니까 물을 수통 뚫 떠갖고 포로가 반컵 먹으면 물밖에 없어. 남은 다 버려버려요. 근데 그 포로가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모른다고 그러는 친구가 날 보더니 뭐라고 그러니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그래갖고 그 받아들이면 딱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부대가 움직여 적발을 많이 쓰거든요. 적발을 많이 쓰는데 원래 그 대의가 나는 종이었고 근데 대의가 하는 분이랑 여태까지 여러 가지 내부대표도 다 봤지만 이런 군인을 못 봤다. 이런 군인을 못 봤다. 이런 군인의 감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적군이 되죠. 그러니까 대대할 때 포항에서 상륙 기습부대 때문에 그 공포터 갖고 적시에 기습을 해야 되는 부대거든요. 그 부대인데 그 겨울에 영하 15도쯤 되는데 파도도 칠 때 사단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박근혜. 오늘 국방부에 그 국방국가위원들이 오늘 부대 규모를 오는데 뭐 해놓은 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네가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너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고 그거 있으니까 명령하면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고. 아니 명령 안 했죠. 그래 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한테 차이가 들었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명령 가.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파도 너울 치는 그 영하 15도에 공포도 타고 토끼꼬리까지 나갔어요. 나가서부터 이제 작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작전 들어오는데 막 파도는 막 치고 바람도 불고 오는데 공포도 영하 15도에 바닷물 얼마나 추워요. 구명보트만 구명장구만 같이 그래갖고 내리고 강림할 때쯤 되면 전락형 파도기 때문에 보드가 막 뒤집어지거든요. 막 뒤집어지는 놔두고 임무수행 하고 나서 폭파하고 끝나고 가면서 그 사람들 뒤집어 태우고 다시 이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고 다시 복귀해 드려요. 그 진짜 가고 있으니까 대장 토론하고 연락을 하세요. 대장 그래서 이제 한 10km쯤 갔다가 다시 모터를 돌려갖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대장 나왔더니 그때 50 때니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시대니까 그때 이제 군 출신들이 이제 군인 국방위원 국회 국방위원들이 다 군 몇성 장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다 3성 4성 뭐 이런 분인데 보더니 위험 보면 다 사단에 다 주고 왔어. 다 주고 없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모자라고 돈 거둔 거예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돈 거둔 거예요. 모자에다가 돈 내.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 그게 거둔 게 280만 원 줬더라고요. 280만 원을 걷어가지고 봉투도 없어. 그냥 대장 나는 그때 하는 또 나는 여태까지 군대 생활 뭐 대장 달고 그랬지만 난 전군을 다 들어
이런 군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군인 중에 군인을 봤다. 이 해병대가 내성이 강한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위용품은 이거는 그 위용품이 아니고 그냥 대장들이 알아서 대원들 그냥 매겨주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연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연대장이 이제 그 부대 나눠갖고 다 쓰긴 썼지만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는 게 전시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좌고우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군인이 임명을 망명을 하면은 내가 가면 죽는데 그러면 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들을 만한 내용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이제 끝나가시는데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공자가 3인년이라고 세 삶이 가면은 반드시 배웠어요. 한 사람은 내가 보고 배워야 되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해갖고 끝없이 이제 배움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강좌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에 다 그게 새기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소통하는지 학교에 참고해 주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저도 그 김포에서 11년간 그 기무관장을 하고 왔는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 지금 한 5, 6년 전쯤에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우리 그 강화 옆에 그 섬, 무인도 섬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섬이고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군이 한박도 넘어와서 지금 뭐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잘못해서 지금 완전히 예 맞아요. 예. 한박도에서 얘기를 그 한박도가 비무장지대 한 중간에 지나가요. 중간에 지나가서 전에는 우리 강화도 주민들이 말도에 사는 주민들이 가서 그 한박도에 가서 굴을 채취하고 다 했어요. 굴을 채취하고 했어요. 그랬다가 납치당해 버렸어, 우리가. 납치당한 이후에 못 들어가게 갖고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갈 그 사이에 이제 북한에서 들어와서 거기다 큰 초소를 만든 거예요.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해병대에서는 부시려고 그러는데 상부에서 긁어부스를 만들지 말라고 막아서 못 부신 거죠. 부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지요 우리가 잘 알고. 그러니까 거기 그 지난번에 해병대 사령관 했던 그 친구 그 얘기했잖아요. 부시려고 걔를 다 세웠는데 상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 못했다고. 그럼 그게 지금 사실로 북한 초소를 세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군 초소가 뭐 시설이 대단한 거 부족하니까 그 대단한 거 아니고 초소 같은 그런 군 시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원래 8시반까지인데 그 다음 행사가 바쁘시다고 그래갖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